우리 이제 드디어 정적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적분이요. 사실 우리가 앞에 부정적분을 열심히 배운 건 이 정적분으로 넘어가기 위함인데요. 이 적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수학적으로요. 한 가지 이론으로 발전이 되어 온 게 아니라 두 가지 이론으로 따로따로 발전이 되었어요. 하나는 미분의 역작용으로 이제 개념을 발전을 시켰고요.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어떤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막 리미트를 막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얘네들이 처음엔 따로 시작이 돼서 막 개념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얘네 같은 개념이네 라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전에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로 설명을 드렸어요? 미분의 역작용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요번에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적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구분 구적법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구분 구적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예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고요. 뭔 짓을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얇게 쪼개가지고서는 수도 없이 많은 직사각형을 여기에 만들어서 따다당 놓은 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구분이야. 이 하나의 도형을 나눠버리는 거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해버리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그렇게 더했을 때 이 곡선의 넓이하고 여기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엄밀히 말하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여기까지는 안 같아요. 왜? 요만큼씩 이제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거든.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뭐를 해버리냐면요. 리미트를 이용해서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n등분 했거든?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직사각형이 가루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거의 선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맞나요? 이 선을 다 더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더해버리면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있게 된다라는 이론이 구분 구적법이에요. 나눈 다음에 쌍을 적재요. 다 쌓아가지고 합쳐버리면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도형의 넓이나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도형의 넓이나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1.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게요. 선생님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쳤던 거 기억하죠? 이게 기본 도형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막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걸 요런 도형, 이런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들을 막 쪼닥쪼닥 합쳐가지고 더 할 거야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내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기본 도형은요. 우선 아래로 화살표 빠져서 적어 놓으세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혹은 삼각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혹은 삼각형을 보통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고요. 자, 부피를 구할 때는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 같은 이런 기둥의 넓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더라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본 도형을 이렇게 쪼르륵 쪼개 놓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모두 다 다시 합친다야. 맞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SN을 구하고 그 후에 조금의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n으로 나눴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서 무한대로 나눠버려서 요 가로의 길이를 거의 제로화 시켜서 선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SN의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요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와 일치할 거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의 반대 개념인 적분하고 얘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이론이 놀랍게도 나중에 적분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요. 구분구조법 실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지 말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림을 그냥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요 가로로 두 개를 좀 그려가지고요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네요. 1 그리고 얘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 그림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보니까 뭐래요? y는 x의 제곱, 요 도형입니다. 그리고 x축, 요 도형입니다. 그리고 x는 1, 허공 중에 x는 1 한번 그려볼까? 시작! 쭉, 바로 요 도형이에요. 바로 요 곡선과 요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쇼라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생긴 넓이 구하는 공식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못 구했던 내용인데 지금부터 구분구조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넓이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두 개를 실어놨냐면요. 보통 요 구분구조법 문제는 가로넣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로넣기 문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좀 바뀌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얘를 이제 n등분 할 거야. 우선 그래 나 n등분해서 한 등분에 한 요 정도가 된다라고 쳐야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가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n등분 된 녀석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직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요 중간엔 땡땡땡이야. 생략이 돼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요게도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요게 하나, 둘 이래놓고 중간에 땡땡땡 쳐서요. 이렇게 그림을 올려놓는데 항상 외우지 말고 직접 일일이 푸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그리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튀어나가든 들어가든 어차피 이 간격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같게 될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0과 1 사이에 이 1이라는 거리를 n등분 했어요. 그러면 요만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n분의 1이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n분의 2가 될 거예요. 얘는 n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요 녀석은 n분의 n이니까 1이잖아. 그럼 얘는 n분의 n-1, n분의 n-1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얘는 n분의 n이니까 하나씩 줄여서 n분의 n-1, n분의 n-2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은 뭔 짓을 한다? 나눠놨어요. 이제 합할 겁니다. 그래, 나 여기에 보이는 요 직사각형 넓이 모두 다 더할 거야. 그래서 더한 넓이를 SN이라고 쓸 거야예요. 자, 이제 얘는 뭐예요? 가로 길이는 몇 차?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죠? n분의 1 곱하기.
자, 세로 길이 요만큼이지.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식에 n분의 1을 대입하면 높이가 나오겠지. y가. 그래서 얘는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더하기. 자, 요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가로 길이 몇입니까? 가로 길이 n분의 1 똑같아요. 세로 길이 몇입니까? 세로 길이 n분의 2의 제곱. 그죠? n분의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쫙 가서 나는 쭉 진행시켜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가로의 길이 몇입니까? n분의 1.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n분의 n의 제곱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저기다 대고 1이네. 1의 제곱이라고 쓰면 규칙성이 무너지지? 규칙성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했더니 공통부분과 차이점을 봤더니 모든 항에요. n의 세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변하는 부분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 부분만 변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수학에서요. 이렇게 모두하기 이런 게 계속 가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공식.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기타 잡수열. 기타 잡수열은 어떻게 구한다? 기타 잡수열은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AK로 구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k제곱 공식을 구한다. 시그마 k제곱 공식 뭐예요? 불러볼까? 시작! 큰일 났다.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나는 SN을 다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삐쭉 튀어나온 요 간극 있죠? 요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뭔 짓을 한다? n등분했을 때 이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n을 무한대로 보낸 SN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겠지? 왜? 이 간극이 거의 조그매져가지고 선 하나가 직사각형이 선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제 얘를 풀려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녀석은 6n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 분자는 몇 n의 세제곱으로 시작합니까? 2n의 세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하는 식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뒤에는 왜 안 썼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갈 때 언제는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분모와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이다. 오, 넓이가 3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시험을 보면은요 가로넣기로 많이 나와요. 구분구조법은 서술형 평가가 아닌 이상 서술형 내는 거 안 좋아요. 왜? 300명의 그거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맞추면 선생님들 눈 돌아가셔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가 나오는데요. 가로넣기는 뭐 요런 파트들 요런 부분들이요 종종 비워져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같은 3분의 1이 답으로 나올 거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다시 일일이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에 기반해서. 왜? 얘하고는 분명 다른 네모넣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SN은 가로의 길이 몇이야? 가로의 길이 n분의 1이죠. n분의 1 곱하기. 자, 그리고 요 세로의 길이는 이 앞쪽이네요. 몇 되겠습니까? n분의 1의 제곱 되겠지. 왜? 이 앞쪽에 있는 길이랑 같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더했고 더하기. 두 번째 직사각형도 가로는 n분의 1일 거예요. 세로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요만큼이니까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맨 마지막 직사각형을 구하게 되면 가로의 길이 몇 나옵니까? n분의 1 나올 거예요. 세로의 길이가 근데 얘는 뭐야? 여기지.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된다?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n의 세제곱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1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 수열의 합임으로 n의 세제곱분의 1은 시그마의 k는 1에서 몇 번째까지 간다? n-1번째까지 더하고 k의 제곱일 거다. 즉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결국요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서 sn을 구해서 이런 간극을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의 세제곱분의 마찬가지로 2n의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샬라 뒤에 있는 건 먼지가 돼서 사라질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자,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해서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요 이런 부분에 가로놓기를 묻는 문제를 낼 거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쪼갠다, 넓이를 더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대로 보낸다. 끝. 다시 어떻게 푼다고? 쪼갠다, 넓이를 더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대로 보낸다. 끝.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요번에는 3페이지 구분구조법의 부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직원풀의 부피 v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 h라는 높이가 있지? 얘를 n등분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등분해서 쪼개버릴 거예요. 밑에서도 이렇게 등분을 해가지고 쪼개서 올라오면 되겠죠. 그러면 쪼개서 선생님이 뭘 그릴 거냐면요.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원기둥 쌓기를 할 거예요. 즉 원기둥을 다다다다다다다 쌓아서 피라미드처럼 올리면 얘랑 비슷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n등분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작아지면서 이 부피가 거의 종이 한 장이 돼버리면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요 삼각뿔의 요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기둥의 넓이를 합쳐가지고 구분구조법으로 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야. 밖으로 빼서 원기둥을 그려도 되고 안쪽으로 원기둥을 그려도 되고요. 그쵸? 뺄래 넣을래? 너희들이 결정해. 빼고 싶어 넣고 싶어? 뺄까요? 예, 그럼 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는 요 원기둥을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빼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요런 원기둥을요 쭈루루 합쳐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함에 있어서 하나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직삼각형이 있을 때요. 선생님이 이 기둥을 2등분 했어. 얘가 r인데 2등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r이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 똑같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고 밑변의 길이가 r인데 선생님이 얘를 3등분을 해버렸어요. 3등분. 그러면 얘 뭐가 될까? 3분의 죄송합니다.
맞지? 2분의 R. 3분의 R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2R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느낌 오셨습니까? 네. 얘를 가지고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R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n등분했으니까 얘부터 할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원기둥의 요 반지름의 길이는 n분의 r이 될 거예요. 얘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2r이 될 거예요. 얘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3r만큼의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r이라는 길이는 n분의 nr만큼의 길이였던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n분의 n-1r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고 얘는 n분의 n-2r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만 해놓으면 이제 뭐 쉽죠. 그리고 요 한 칸의 높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h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h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 부피 구할 거야. 부피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야. 자, 요 맨 위에 있는 작은 녀석부터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지.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파이. 반지름 r이 몇이 되고 있어요? n분의 r이 되고 있죠?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몇이 되고 있으니까 n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볼 겁니다.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반지름 r은 n분의 2r이구나. n분의 2r의 제곱이 될 테고 높이는 n분의 h구나. 뭐 이렇게 쭈루룩 계속 더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더한다? 요 마지막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까지 더할 겁니다. 파이 r 자리에는 n분의 nr의 제곱이라 쓸 거고 높이는 nh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공통적인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다 뽑아낼 거야. 우선 파이가 모든 항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또 n은 몇 제곱이 들어있어? 분모에는 세제곱이 들어있어요. 이 안 변해요. 모든 항에 똑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 들어있으니까 r의 제곱도 전부 다 들어있죠. 그리고 모두 들어있어요. h도 들어있어요. 변하는 부분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이라는 숫자 부분만 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어떻게 푼다? 시그마 AK.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SN은 8 곱하기 n의 세제곱분의 r의 제곱 h에다가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서요 구했더니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는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풀렸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요 n을 어디로 보낼 거다? 무한대로 보내가지고요 높이를 제로화시켜서 종이장 하나로 만들어 버릴 거야 원기둥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을 구하면 선생님은 삼각뿔이 아니고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삼각뿔이라고 그랬지? 미안해. 원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구하려고 봤더니 6n의 세제곱이 보이고 분자에는 2n의 세제곱에다가 파이랑 r의 제곱이랑 h랑 막 이런 게 곱해진 게 나오고 뒤쪽에 이제 샬라샬라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나올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 나죠. 그래서 얘하고 얘만 약분시킨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서 썼더니 뭐가 됩니까?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라는 부피가 나왔어요. 이것이 저기에 보이는 원뿔의 부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냥 이거야 라고 배웠던 모든 것들요 구분구조법으로 풀리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제요 요 구분구조품과 정적분 차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정적분의 정의를 볼 거예요. 자, 여기에 봤더니 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y는 fx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요 a부터 b까지의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요상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못 구했는데 구분구조법을 배운 지금은 우리 요 넓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얘를 쪼개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붙여주면 답을 낼 수 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그냥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써먹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공통된 어떤 규칙성이 사실 존재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공통된 것들을 쭈르륵 더할 거니까 얘는 어차피 공통된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열의 합이 될 거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전체 길이는 b-a였거든? 얘를 n등분했으니까 요 한 칸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n분의 b-a가 되겠지? 자, 우리는 요 뒤에다가 저 가로의 길이인 n분의 b-a를 요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뭐만 곱하면 돼? 가로는 됐으니까 세로의 길이만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세로의 길이는 사실은 함수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맞지?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이지. 그래서 함수값 f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선 a부터 시작하는데 a보단 조금씩 더 크지? 얼만큼 더 큽니까? 요 녀석은 n분의 b-a 곱하기 1만큼 크고 얘는 n분의 b-a 곱하기 2만큼 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더하기 얘는 n분의 b-a에 k만큼 클 거야 라고 쓰고 k자리에 1, 2, 3, 4, 5, 6, 7 넣어서 n까지 넣을 거야 라는 걸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쭉 합한 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구분구조법이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살짝 표현을 달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n분의 b-a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어떤 그 차이지. 맞아? 두 x 좌표의 차이지. 맞아? 즉 우리는 이 녀석을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x-x1 뭐 이런 식으로 얘와 얘의 차이다라고 해서요. 요 가로의 길이를 우리 델타 x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의 a 더하기 델타 x k의 델타 x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너도 이거 보니까 이해는 돼, 이론적으로. 근데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과연 내가 이거를 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거의 못 그래요. 너무 식이 복잡해. 맞지?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수학자들이 이런 도구를 만들었어요. 야, 앞으로 이런 거 계산할 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럴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인테그럴. 자, 선생님이요, 요런 얘기를 간혹 했어요.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은 들어봤을 텐데, 시그마는 별량의 합은 합인데 이산적인 별량의 합이다. 인테그럴은 별량의 합은 합인데 연속적인 별량의 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산적인 별량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연속성을 부여해버린 게 인테그럴이에요. 자, 그래서 인테그럴은 뭐와 뭐를 합친 개념이다. 시작!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 한 번 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 한 번 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테그럴은 어떻게 쓰냐면 내가 사실 지금 이런